안녕하세요. 켈리닥 내과의사 장지훈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갱년기 증상에 관해서입니다.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이루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다들 어렴풋이는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셔서 힘들어 하시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논문은 국제여성건강잡지에서 가져온 논문입니다. 제목은 갱년기 증상의 호르몬 및 비호르몬 치료의 리뷰 논문입니다. 2023년 5월 25일에 출간되었었네요. 갱년기, 폐경기라고도 하죠. 영어로는 menopause입니다. 마지막 월경을 기점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12개월간 월경을 안 하신다면 갱년기에 들어선 것이 맞습니다. 전 세계적인 통계를 보면요. 보통 51세가 중간 나이라고 하고요. 40세 이전이라면 조기 폐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명 중 1명꼴로 발생을 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요즘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한 여성의 인생의 40% 정도가 이 폐경 이후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절반이죠. 갱년기 증상은 일단 가장 유명한 것이 얼굴이 화끈거리는 핫플래시가 있는 거고요. 밤에 식은땀이 나고 잠도 안 오고요. 성생활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폐경 비뇨 생식기 증후군이라고 해서 소변이나 성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 50세가 가까워지면서 어느 순간 월경 주기가 불규칙해지고 결국 12개월 정도 멈추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이때가 가장 이 증상들이 심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평균적으로 얼굴 화끈거리는 혈관 증상, 그리고 기분 저하, 성기능 이상은 7년도 넘게 지속될 수 있고요. 마지막 월경 이후 4.5년까지도 지속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때 온몸에서 지방 재배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몸매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혈중 콜레스테롤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갱년기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너무 심할 경우에 생활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우울함과 인간관계, 특히 가족 간에서도 감정적인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호르몬 치료가 있어요. 갱년기가 되면서 여성 호르몬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증상의 정도나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가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한 개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호르몬 치료는 알약으로도 가능하지만 피부에 붙이는 패치라든지 바르는 겔, 뿌리는 스프레이, 질에 착용하는 링의 형태로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장단점과 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처방받으셔야 합니다. 또 갱년기가 가까워질 때 피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 월경에서 12개월까지도 임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피임과 호르몬 치료를 잘 조절하셔야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호르몬 치료를 하면 되는데 주변에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호르몬 치료에 위험이 뒤따를 수 있다는 과거의 연구 결과들 때문인데요. 일단 유방암과 자궁암의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들이 여성 호르몬 치료의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자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치의나 산부인과 선생님과 상담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좋은 소식은 대장암은 그 위험도가 호르몬 치료에 의해서 오히려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심혈관 질환이에요. 심혈관 질환 문제인데요. 1990년대만 하더라도 이 호르몬 치료가 심장을 보호해준다는 결과가 있었어서 호르몬 치료를 많이들 하셨었어요. 그런데 2002년에 나온 연구 결과가 이것을 완전히 뒤집었죠. 오히려 심장병이 더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를 이제 다 안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게 타이밍이 중요한 거다. 즉 60세 이전에 시작을 하느냐 이후에 시작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 위험성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 의료 지식의 업데이트,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되신 분이시라면 무조건 호르몬 치료를 하자고 하시거나 아니면 하면 안 된다라고 하실 수 있겠죠. 인지기능 장애라든지 정맥의 혈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모두 60대 이후로 시작했을 때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호르몬 치료 말고도 비호르몬 치료라는 것도 있어요. 물론 미리 말씀드리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호르몬 치료입니다. 체중 감량이라든지 운동, 요가, 그리고 침술로도 이 갱년기 증상들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지만 아직까지 딱 이렇게 정립된 것은 없기 때문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소플라본이라든지 콩 추출물 이런 것들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긴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한 결과가 반반입니다. 즉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반,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반입니다. 게다가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꼭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승마 추출물, 블랙호시라고 하죠. 문주란, 디오스코레아, 당귀, 달맞이꽃, 아마씨, 인삼, 마카, 오메가3, 꽃가루 추출물 등은 이제 갱년기 증상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울증 치료제라든지 신경통 약이라든지 방광약 이런 것들에서 이 갱년기 증상을 완화한다는 효과가 발견됐어.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복용하고 계시거나 증상이 같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의학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진단이나 치료를 진행하는 것은요, 그 선택이 환자분 개개인에게 위험이 더 큰가 아니면 이득이 더 큰가를 저울질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권장되는 것은 갱년기 증상에 효과적인 호르몬 치료는 적당한 타이밍으로 60세 이전 혹은 폐경 후 10년 이내에 적절한 형태와 세기로 치료를 진행한다면 이로운 점이 아까 설명드렸었던 위험한 점들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활발하게 새로운 약과 기존의 치료 방법에 대한 더 깊은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으니 이 갱년기 증상을 꼭 이야기하시고 가능하시면 치료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